아무리 제한 속도에 딱 맞춰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1차로에서 뒷차보다 늦게 가면서 계속 달리면은 지정차로제 위반이에요. 그 뒷차가 과속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추월이 끝났다면요,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네, 제가 운전 경력이 벌써 25년째인데요 25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사고 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통사고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서 있는 앞차를 딴 데 보느라 하고 콩 하고 찍은 사고였는데 60대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고대제하고 빨리 병원에도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얘기해서 빨리 조치 취했는데, 근데 다행히 좋은 분이셨어요. 저 살짝 박았는데 뭘 병원이에요, 그냥 스크래치 난 것만 좀 해주세요 하고 주게 끝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25년 동안 사고를 한 번 냈던 이유는요, 제가 보기보다 과속하는 걸 무서워해요. 항상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 방어운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건 어떻게든 기본을 꼭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면허 딴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운전 실력이 엉망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다고? 이걸 모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안 지키거나 모르고 있는 운전면허 4가지와 운전 규칙 5가지, 총 9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지켰을 때 모두가 불쾌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운전면허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좁은 골목길이나 인도 옆에서 세게 경적 울리지 않기. 가끔 차 몰다 보면은 좁은 골목길인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차선 막고 있어서 안 비켜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부러 짜증나게 하려고 안 비켜준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뒤에서 차가 오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둔한 성격이거나, 어르신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1차원적으로 차선을 막고 걸어가면서 길을 막은 보행자에게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적을 빵 세게 울리면은 그 보행자도 놀라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길 지나가는 일반인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차선을 막고 안 비킨다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다가가세요. 그러면 19은요 아이쿠 하면서 비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비킨다면 그때 아주 살짝 빵 정도만. 차에 있으면 잘 못 느끼시는데 차 근처에 있잖아요, 그 경적 소리가 굉장히 크고 위협적으로 들려요. 그 인도 잘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경적 소리 빵 들으면은 열받잖아요. 실제로 싸운 것도 봤어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인도에서 걷고 있는데 어떤 택시 아저씨가 앞에 차가 빨리 안 비킨다고 빵 하는데 애기가 너무 놀라서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당연히 아이 아빠가 열받잖아요. 택시 창문 두들기면서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애 놀랬잖아. 택시 기사도 내려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빵빵했어? 앞차한테 빵빵했지? 하면서 싸움 난 걸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 아빠였어도 똑같이 화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앞에 차가 빨리 안 가서 경적 울린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인도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을 때는 이렇게 빵 하지 말아야죠. 그 인도에서 걷고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또 진짜 보기 싫은 게, 앞에 차가 잠깐 누구를 내리기 위해서 한 5초 정도 비상 깜빡이 켜고 차를 잠깐 세웠는데 그 5초를 못 참아서 빵 하는 인간들도 진짜 많아요. 그 몇 초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좀 느리게 내리면 또 빵 거리고, 아니 그 앞에 계신 분이 본인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나? 저는 웬만하면 경적 안 울려요. 전 경적 울릴 때마다 10,000원씩 나간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이렇게 경적 안 울려도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전 한 달에 한 번 울릴까 말까 그 정도예요. 정 울려야 할 상황이면요, 주변 사람들 깜짝 안 놀라게 살짝만 빵 눌러도 충분하다. 두 번째는 제발 아무 데서나 비상 깜빡이 켜고 차 세우지 마세요. 아니 보면은 비상 깜빡이가 무슨 만능 티켓인 줄 알고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제가 사는 동네가 학원과 밀집 지역이라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양 옆에 차 한 대씩 겨우 왕복할 수 있는 좁은 2차선 도로에 자기 태운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세워라 내워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 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추월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서 있거든요. 그 차가 깜빡이 켜놓고 10분 넘게 이 도로 막고 있으니까 도로가 마비가 되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차에서 내려서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저기 어머님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있다,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차 세워두시면 안 된다 하니까, 아니 우리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데, 표정이 마치 아니 깜빡이 켰는데 왜 지랄이야? 이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우회전 전용 도로 맨 끝에서 비상 깜빡이 켜고 담배를 피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비상 깜빡이가 언제 어디서든 차를 세울 수 있는 권리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비상 깜빡이는 말 그대로 잠깐 차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잠깐 누구를 내리거나 잠깐 누구를 태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오랫동안 그 좁은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도로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 곳에 잠깐 정차하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건 괜찮죠. 비상 깜빡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요, 양보받았을 때는 비상등 3초로 감사, 인사 혹은 사과 표시하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얌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매너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너가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꽉 막힌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켜고 있는데 누가 양보를 해주는 바람에 무사히 차선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가 문 잡아준다든가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양보받
받았다면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기본 매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상 깜빡이 3초 정도 깜빡이는 건 당신의 양보에 내가 감사드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양보받을 거 다 받아놓고 쌩 하고 지나간다는 건 물론 법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세상은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비상 깜빡이보다 더 좋은 건 창문에 손 내밀고 이렇게 감사 표시하는 게 더 좋죠. 또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교차로에서 맨 앞에 있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바로 출발 못했어요. 뒤에 차가 경적을 빵 울려주어서 아, 바뀌었구나 하면서 그냥 갈 게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잠깐 켬으로써 내가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주는 거, 이런 것 또한 기본 예의죠. 별거 아니잖아요. 잠깐 비상 깜빡이 켜는 거. 이렇게 나부터 누군가로부터 배려, 양보받았을 때 감사 표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또 사과의 표시를 하는 걸 내가 생활화해야 또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지고 기분 좋게 운전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겠죠. 자, 네 번째는 야간 운전할 때나 정차할 때 하이빔 꺼는 거. 이 하이빔 킬 때는 말 그대로 완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시골길이라든가 도로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위험한 그런 길에서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밝게 킬 수 있는 게 하이빔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빔이라는 게 사실 운전하다 보면요, 그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쓴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항상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처가 댁이 양평이라서 시골길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진짜 깜깜해서 하이빔을 켜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서 하이빔을 켜다가 차가 앞에서 오면 바로 끄는데, 아직도요, 앞에 차가 오든 말든 하이빔 켜고 계속 달리는 인간들 태반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야에 밝은 빛이 확 들어오면은 한순간에 시야가 깜깜해지면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중요한 건 열받잖아요. 가끔 오토바이들이 배달을 하려고 시동 안 끄고 세워놓는데 하이빔 켜고 정차해놓고 그냥 올라가는 분들 진짜 많아요. 또 그리고 헤드라이트라는 게 꼭 이렇게 하이빔이 아니어도요, 경사가 살짝 올라온 곳에 차가 있으면요, 이 마주오는 차는 앞에 차가 하이빔을 켜고 있는 듯한 착각 들 정도로 눈이 부신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항상 감안을 해서 내가 앞에 차보다 경사가 낮다 싶으면요, 잠깐 전조등을 미등으로 바꾸는 것도 매너고요. 또 이건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생긴 습관인데요, 운전하고 있는데 마주오는 곳에 어린아이나 아니면 유모차에 아기가 있다면요, 그 아이들의 시야가 낮기 때문에 그 라이트가 그냥 정면으로 눈에 들어와서 아이들 시력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 그래서 운전할 때 앞에 아이들이나 유모차가 온다, 전 속도 확 줄이면서 라이트를 끕니다. 애들 눈 부시지 말라고. 예전에 우리 애가 애기였을 때 유모차 태우고 갈 때 앞에 차가 오는데 어떤 분이 유모차를 보고 나서 속도를 확 줄이면서 라이트를 끄고 가신 분이 있었는데, 아, 정말 그때 그분이 너무 고맙고 멋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긴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운전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안전 운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운전자들이 이 5가지만 지켜도요, 불필요한 사고가 10분의 1은 줄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기고 있는 거라서 골랐는데요. 자, 바로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고 3차로가 있고, 아무리 제한 속도에 딱 맞춰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1차로에서 뒷차보다 늦게 가면서 계속 달리면은 지정차로제 위반이에요. 그 뒷차가 과속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추월이 끝났다면요,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그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막히는 고속도로에 드론 띄워서 이유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도 원인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10중 8구 1차선에서 비켜주지 않고 정속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였어요. 자, 1차로에서 한 대가 막히면요, 그 뒤로 수십 대의 차가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1차로가 막히면은 성급한 운전자들이 2차로, 3차로 우측으로 계속 넘어가서 추월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마치 파도같이 밀려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도로가 막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차로를 그냥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을 하기 위한 비상통로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편해요. 이렇게 1차로만 원활해도 도로가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는 현저하게 준다. 여러분들 좁은 인도에서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앞에서 길 막고 천천히 걸으면서 길 안 비켜주면 짜증나잖아요. 자, 두 번째,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의식도 성숙하고 질서도 잘 지키는 편인데, 이상하게 유독 운전면허만큼은 최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대하는 운전 태도가 진짜 후진국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 지금도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도 한 2초 정도 양옆을 보고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건너는데, 이유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인간들이 태반이에요. 심지어 신호가 바뀌어서 보행자들이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도 빵 그러면서 지나가는 인간들이 많은데, 아니 지들도 차에서 내려서 길에 걷는 순간 보행자가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나 봐.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더 심해요.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 하고 지나가는 인간들 진짜 많은데, 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걷고 있으면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야가 애기였을 때 유모차 끌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을 건너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하이빔까지 켜면서 빵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진짜 김부장 될 뻔했어요. 와, 당장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젠요 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만 차가 멈췄는데 이제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고 길에서 건널 준비만 하고 있는 게 보여도 무조건 서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선다는 게 천천히 속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의 속도가 빵이 되게 브레이크를 밟으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는요 일반 길에 신호등이 많이 없는 대신에 그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스탑이 써있는 표시인데 여기서는 차가 오든 안 오든 사람이 건너든 안 건너든 무조건 서야 돼요. 이렇게 차 세우고 의무적으로 고개를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돌려서 확인하고 건너야 돼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만약에 미국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스탑 사인을 그냥 지나친다 하다가 경찰에게 걸린다, 자, 그때는 뭐 벌점이고 벌금을 떠나서 공권력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아무리 생양아치의 깽단 애들이어도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요. 음악 크게 틀고 막 껄렁껄렁하게 운전하다가도 오 스탑 워우 하고 원투 하고 지나갑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한국인들은 참 친절하고 시민의식이 좋은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바닥에 너무 많이 침 뱉는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한번 멈추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란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데요.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엑셀 밟아서 후딱 지나가면은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멈춰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노란불에 무리하게 속도 내서 진입할 때 걸리게 되면은 뭐 벌점이나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편이나 측면 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차가 나오게 되면서 아까 두 번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란불 끝자락에 진입하면요 그 교차로를 지나가는 동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들어오면서 막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가 이어져요. 자, 노란불은 엑셀 밟는 신호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신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3초 빨리 가려다가 괜히 형사처벌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서 느낀 건요, 별짓 따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랑 그냥 신호 다 지키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가는 거랑요 나중에 시간 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 친구들이 제가 운전하는 거 보면요, 너는 생긴 건 막 운전하게 생겼는데 너무 조심조심 운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운전할 때만큼은 진짜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번째는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도로에서 정말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로 점선과 실선의 차이예요.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점점 이어진 점선이 있죠. 이 구간은 안전을 확인한 뒤에 차선 변경이나 추월이 가능한 차선이에요. 여기에서만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선이 쭉 이어진 실선, 여기는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차선 변경이나 추월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운전하다 보면요, 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인간들 대반입니다. 그냥 모르는 것 같아. 도로 위의 실선은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선 바꾸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강력한 법적 경고예요. 전문가들이 괜히 이 실선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이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위험하니까 실선 그어야겠다, 이러한 연구 끝에 선 그은 거니까 제발 넘지 말라면 넘지 좀 마. 특히 터널 안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그 실선에서 차선 바꾸다가 사고 나면요 과실 비율이 절망적으로 나오니까 그 실선은 그냥 보이지 않는 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요 남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바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켜는 겁니다. 이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아니, 운전면허 딸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켜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안 지키는 거야? 이 많은 분들이 깜빡이 켜는 게 그냥 매너 수준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도로교통법 38조에 명시된 엄격한 법적 의무고요. 누가 만약에 블랙박스로 신고했다면요 범칙금 3만 원인가 나와요. 자, 운전자가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차선 변경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 바꾸려고 할 때 반드시 방향 지시등이나 손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일반 도로에서는요 차선 변경 최소 30m 전에 깜빡이 넣으시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최소 100m 전에. 가끔 보면은 차선 변경 시도하자마자 깜빡이 켜는 분들이 계신데, 깜빡이를 켜는 건 뒷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신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차선 변경할 때 사고 났을 때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는 과실 비율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거든요. 옆 차선에 차가 없는데 굳이 켜야 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운전자의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스쿠터나 오토바이 혹은 스텔스 차량 있잖아요. 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차량들, 그 차가 달려올 수도 있고 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깜빡이 없이 들어갔다가 그 사각지대에서 달려오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와요. 그리고 도로 말고요, 일반 작은 교차로나 골목길에서도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차가 없더라도 깜빡이는 켜야 하는 게 맞는 게, 깜빡이라는 건요 근처에 있는 차들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보행자들도 깜빡이를 보거든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 저 차가 우회전하는구나, 저 차가 우회전하고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없더라도 깜빡이는 켜는 게 맞아요. 전 깜깜한 새벽에 주변에 차도 보행자도 아무도 없어도 의무적으로 깜빡이를 켜요. 그냥 깜빡이는 매너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있고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좌회전하고 싶은데 저 차가 오고 있어. 그러면 저 차가 지나가고 나서 좌회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차가 깜빡이 없이 그냥 오고 있다가 그냥 우회전해버려. 그럼 열받잖아요. 아니 저 차가 깜빡이만 켜줬으면 내가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저 차가 지나갈 때까지 괜히 기다린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운전 매너 4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5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도로 위에서 진짜 운전 잘하는 분들은 또를 막 내는 분도 아니고요. 칼치기에서 왱왱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 놀라게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운전자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간 운전하면서 느낀 건요. 3초 먼저 가려고 하다가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거지만 3초 먼저 양보한다고 해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길까지가 막 완전 막 늦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으로 기분이 확 상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게 운전이고, 진짜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게 운전이기 때문에 이왕 운전하는 거 안전하게 기분 좋게 운전하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